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지난달부터 대형 해파리가 유입되면서 어민들이 한 달 가까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어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정치망 어장입니다. 그물에는 젤리같이 반투명한 생물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동해안에 여름철 유입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새벽 작업을 마치고 방금 들어온 배인데 보시다시피 물고기는 거의 없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지난달 말부터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민들은 제철인 여름 방어나 삼치잡이에 나서야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조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 24톤 배 정도 같으면 한 2척이 정도 잡혔다고 봐야죠. 땅고기들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해파리만 올라오는 거고. 어획물 손실, 어망 파손뿐 아니라 해파리의 강한 독성도 문제입니다. 몸에 튀면 눈 따갑고 얼굴 따갑고 막 이러시. 굉장히 열을 먹는다니까요. 이 때문에 진짜 우리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가 1kg에 300원씩 해파리를 일부 수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주일 만에 수매 사업이 끝났습니다. 너무 부족한 실태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해파리가 지금 나는 시기를 봐서라도 좀 길게. 지난 일주일간 경북 동해안에서 어민들이 수거한 해파리만 600여 톤. 최근에는 아열대성 해파리의 유입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파리들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해파리들의 유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해파리 퇴치를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역 8개 지정해수욕장이 44일간의 운영을 끝내고 어제 폐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정해수욕장에 상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요원 24시간 교대 근무로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에 밀려 문을 닫았던 송도해수욕장이 18년 만에 재개장해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은 15만여 명으로 지난 2023년 28만 명, 지난해 21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로 경북 울산 일대에 최대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작년 경북 북부 산사태 이후 경상북도는 산사태 예측과 대피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산사태 예측의 기초 정보가 되는 산악기상 관측망을 확충하는 일인데요. 연말까지 80여 곳의 기상 관측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공성면 해발 600m 백학산 정상부. 빗방울이 동쪽으로 흐르면 낙동강, 서쪽으로 가면 금강이 되는 분수령 위에 산악기상 관측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를 1분 단위로 자동 전송해 산사태 예측을 돕습니다. 경북에 84곳이 설치돼 있지만 절반이 봉화, 영양, 울진에 몰려 있고 정작 비구름대가 진입하는 경북 서북부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부지 확보가 용이한 국유림 위주로 설치 장소를 찾다 보니 빚어진 일인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지방비 33억 원을 마련해 자체 확충에 나섰습니다. 큰 산들 위주로 비구름이 좀 이렇게 걸쳐 있다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속리산 쪽이라든지 또 소백산 지역, 큰 산들 위주에 있는 그런 저희 그 시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보를 더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산사태로 2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예천, 영주, 문경에만 31곳이 배정되는 등 경북 전체에서 82곳의 관측망이 보강됩니다. 기존 관측망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전국에서 관측망이 가장 촘촘한 강원도보다도 20곳이 더 많아집니다.
관측망 위치는 좁고 길게 형성되는 최근 집중호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지만 주변 지형은 평탄해야 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 가급적 임도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유림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관측된 산악 기상 정보는 산림청은 물론 일선 시군까지 실시간 공유돼 산사태 예측과 대피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산악 지역은 최고 중요한 게 예측입니다. 예측. 저희들이 기존에 4개에 10개를 추가해서 14개 정도 설치하면은 산악 지역의 날씨를 많이 예측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다음 달 일제히 공사를 시작해 연내에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산사태 및 산불 감시 시스템에 정식 편입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덕 37.6도, 포항 36.3도, 경주 36.1도, 울진 31.8도를 기록해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35도, 포항, 경주 34도, 울진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실러스가 전북 현대 시즌 2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저지하고 신바람 4연승을 달렸습니다. 포항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2025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에다 박승욱의 시즌 첫 골을 더해 티아고가 한 골을 만회한 전북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리그 4연승을 질주한 포항은 13승 5무 9패, 승점 44점을 기록해 리그 3위로 도약했습니다. 포스코 기숙사의 도심권 이전을 위한 부지 매매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전담 TF를 구성하고 부지 매입을 지원해 최근 남구 해도동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주들과 매매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800실 규모의 기숙사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과정 최소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하자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신업계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법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련 등을 규정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온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문신사 법안을 통합한 정부안으로 오는 27일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신은 분명한 의료 행위이며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건강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점점 확대돼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하여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문신업계에서는 문신 대부분이 전문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안전 문제가 커질 뿐이라며 법정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게 문신 의료라고 계속 그렇게 잡아두고 있는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문신 시술은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보편화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법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과 관련해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 판결에서는 각각 무죄, 지난해 대구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불법 낙인 찍혀온 문신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 통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신을 두고 의료인지 미용인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오늘 오전 8시 56분에 발전을 정지하고 제2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이번 정비 기간에 연료 검사, 법정 검사, 원자로 냉각제 펌프 분해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가 끝나면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11월 중 발전을 재개합니다. 지역 미래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찬회가 농업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속한 기후변화에 맞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새로운 농업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15명을 새로 선임하고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첫 본회의에서는 차주식, 김진엽, 박선아 의원이 지역 현안을 주제로 도정 질문에 나섰고 최병준 부의장은 고 이형식 의원을 애도하며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과 에이펙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다음 달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가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경북대가 2위, 한동대 7위, 계명대 8위, 동국대 YG 캠퍼스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또 과학고와 영재학교 등 이공계 중심 학교 출신만 따로 보면 포항공대가 4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종로학원이 전국 97개 특목 자사고와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를 분석해 발표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대학생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학생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법령과 조례, 규칙 및 내부 지침 구분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4개 수상작을 선정해 총 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지난 7월 공개 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병원을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정상회의 기간에 의료자원 총괄 조정과 현장 의료 운영을 전담하고 인근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갖출 예정입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주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주말 사이 하청업체와 코레일 직원 등 사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부상자 중 경상자 1명을 제외한 중상자 4명은 수술 일정과 면회 제한 등을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관사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찰이 사고 경위를 밝힐 핵심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